평소에 하던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든지 하지는 않았고 마음을 잘 먹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공간 잡지를 읽어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호를 다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도 해보고 혼자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컨셉을 쓸지를 좀 매치를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 라인을 미리 몇 개 짜두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한 3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 생각도 같이 해보고 시험을 본 후에 넌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꽂혀있는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던 주제가 바운더리가 있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 실기시험 주제가 거점 오피스였어요. 저는 거점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처음 들어봐서 실기시험 처음 시작할 때 거점 오피스 이렇게 검색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외부 공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는 오피스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컨셉을 그 시험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라고 접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거점 오피스라는 주제를 거기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공모전에 했던 아이디어나 설계 스튜디오에서 냈던 아이디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교수님이 싫어했던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익숙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아이디어를 쓰려고 했지 제가 처음 만나보는 새로운 주제가 나왔다고 새로운 접근을 하려기보다는 뭔가 비슷했던 제가 했던 주제에서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받아봤을 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약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였고 하나는 이거는 할만하겠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이건 하던 거다 해서 또 처음에 체감 난이도는 한 중 정도였던 것 같아요. 2가지라는 게 2가지 시험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저는 사실 시험이 주제가 2개 있는지 몰랐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주제는 보통 첫 번째 주제만 올라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운이 조금 좋았던 게 제가 아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나에게 강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실기시험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실기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가가 가장 시험에서 쟁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렵진 않았는데 시간 내에 그 패널을 채워야 하다 보니까 그 패널을 채우는 게 어려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주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뭔가 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네. 어려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설계 5년을 했으니까 그때 배웠던 내용들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5년 동안 해봤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리액션이 인위적인데요. 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마감이에요. 언제나. 중요하죠. 무조건 시간 안에 패널을 다 채운다. 그게 저의 최종 목표였어요. 만약에 제출 시간이 5시면 4시 40분까지는 모든 걸 다 끝내고 10분 안에 제출하는 시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하는 게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었지? 5시간이었나? 5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들어가기 전에 시간 배분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갔거든요. 1시간 정도는 뭔가 컨셉이나 그 땅에 대한 뭔가 해석 같은 거를 하겠다. 그리고 3시간 정도는 설계를 하고 평단을 딱 3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뭐 20분을 다이어그램을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혹시 모르니까 한 30분 정도 떼놓는 방식으로 시간 배분을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퀄리티가 좀 아쉽더라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 판넬을 어쨌든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넬에 어딘가가 이렇게 비어 보이면은 나머지 뭐 투지도던 도면이든 하나의 퀄리티가 높더라도
비어 보이면 사실 거기밖에 눈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태문님과 같이 비슷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시간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이걸 끝내자라고 다짐을 하고 시험 보기 전에 들어갔고, 그 시간이 넘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가차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기 모의 시험을 좀 혼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나는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게 나중에 설계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겠구나, 이거를 좀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시간 관리 꿀팁이 생각났는데 그 타이머 중에 구글 타이머라고 이렇게 돌리면 빨간 색깔로 차서 시간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 있어요. 계속 돌려놓고 1시간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책상에 둔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일단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문제에 꼭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충족을 시키는 설계안을 하나 내놓으면 마음이 약간 그래도 이거는 맞췄다 하는 식. 내 디자인이 엄청 저기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조건은 일단 맞췄다 하면 마음이 1차 안정이 되고, 저는 항상 설계할 때 개념을 좀 길게 잡는 편인데 뭐 이렇게 평면, 단면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개념을 충실하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컴퓨터를 붙잡고 하기보다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로 스케치나 먼저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가 좀 굴러가게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맞나? 알아서 되나? 좀 일관적인 대답이긴 한데요. 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알아서 하면 나온다. 된다. 다 평소 능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 다음 분. 저희 때는 시험을 비대면으로 봤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자기가 익숙한 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자기가 되게 익숙하고 조금 편안한 공간에서 해야 더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소 같은 것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왔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도 집에서 봤어. 근데 설계실에서 보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는 사실 막 실기 모의 시험도 보고 막 이것저것 전략도 짜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학교 다녔던 그 시간들을 좀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 막 날아가지도 않았고 제 안에 다 체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믿고 실기 시험 보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나? 근데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기시험을 보신다는 건 어쨌든 포트폴리오랑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 분들이 뭔가 포트폴리오에서 이 사람의 가능성이나 뭐 설계 스타일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뭔가 새로운 걸 하려기보다는 자기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를 조금 증명하는 시간으로 갖고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기시험이 사실 저희 그룹 면접이랑 이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제 설계를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맞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룹 면접 가서 또 좀 말을 버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영상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자기가 설계했던 과정을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차근차근 어차피 20장밖에 안 되니까 20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뭔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제가 주로 하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렇게 하던 대로 실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실기시험을 볼 때 제출해야 되는 결과물이 도면을 다 충실하게 하고 이미지도 함께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실기시험 전에 레빗을 배워야 하나도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도 그 모델링을 하면서 그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도면 작업도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편한 툴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꿀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다고요?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테이블에 그냥 딱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냐면 어떤 개념에 넣어도 좀 괜찮을 만한 저의 생각을 좀 풀어줄 그런 단어들,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작은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것들을 거기 안에 다 넣고 좀 막힐 때마다 그걸 계속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요? 한마디 아니에요. 길게 말씀하셔도 입사 준비할 때 진짜 조마조마하고 괜히 떨리고 그런 마음 드는 거 잘 알아요. 자신을 꼭 믿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되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이미 잘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준비하셔서 오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포폴 준비할 때 조금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뭔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조금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과정 하나하나를 어렵겠지만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